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하면 재판이 최대 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김근식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정치펀치에서 한번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마침 전화가 와서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저희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잡아서 타이밍이 딱 전화 안 오나 하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사실.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분도 우리 김 교수님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 이제 나오시는. 네, 그런데 뭐 추석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고요. 네. 근데 뭐 저희들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그렇군요. 동원령이 내려져서 네. 지금 뭐 열심히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그렇군요. 계셨군요. 근데 추석 때 보니까 민심이 좀 어떻던가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예. 그때 이후에 민심이 변화가 어떨까 궁금하긴 해요. 네. 우리 지지자분들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네. 왜 그 구속 하나 못 시키냐. 분통 터져 죽겠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뭐 대다수고요. 네. 근데 이제 강서구에도 가보면 지금 분위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분들은 네. 조금 기세를 좀 회복한 듯한 느낌이 분명히 보여요. 이 대표 네. 지금 보니 이제 별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네. 사법 리스크 끝났다. 끝났다. 그냥 내년 총선 대선까지 그냥 쭉 간다. 간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가 세진 느낌인데 아. 뭐 누차 계속 말씀하시고 가시지만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재판 리스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영장 리스크만 그럼요. 사라진 거죠. 그렇죠. 네. 기각은 됐지만 기소와 재판은 이제 아, 계속 그럼요. 네. 이어질 텐데 네. 재판이 이제 최소 3건에서 최대 많게는 이제 5건까지 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법 재판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 6일 처음으로 이제 대장동 재판을 한다는 건데 네. 뭐 들어보니까 또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밀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재판 연기가 이건 내 특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 없애고 이제 재판 리스크 오니까 재판을 계속 무기한 연기하거나 미루는 전략으로 할 것 같은데 네. 네. 워낙 이제 사건이 크고 자료가 많으니까 네. 뭐 그런 작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재판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아마 6일 처음 열릴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열릴 거 말고 이번에 이제 불구속 기소로 쌍방울 사건하고 백현동이 추가가 되면 그렇죠. 유진교사도 그 있고. 유증기사도 이걸 만약에 또 각각 분리 기소를 하면 정말 많게는 5건, 6건까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하고 사실 성남 FC도 사실은 분리 기소를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6건, 5건이 이제 재판이 매번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일주일에 5번, 6번을 가야 그래요. 되고 2주일에 한 번 해도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야당 대표인지 아니면 피고인 전문가인지 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뭐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지만 그렇죠. 막상 약발 재판 오래 못 시작되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이 하게 됐죠.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미 6개월이 됐는데 1심이 나오기는커녕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아니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자꾸 미루면 이게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대표는 재판을 1년이고 그럼요. 2년이고 3년이고 끌고 끌어서 다음번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거 뭐 완전히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게 통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네. 검찰 측에서도 고민을 좀 했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다시 또 이게 12월 9일까지가 본회의가 이게 정기국회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영장을 재청하려면 12월 9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동안 또 우리가 더 자료를 좀 보강하고 수사를 더 해서 12월 9일 국회가 끝나고 비회기 중에 그러면 그때는 그 뒤로는 사실 국회를 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영장을 더 칠까? 옛날에 윤관석 의원이 그렇게 구속이 그렇게 됐잖아요. 구속이 됐죠. 그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게 네, 모양새도 그렇게 정치적 좋진 부담도 않아요.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구속 기소밖에 없는데 네.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도 실제로 이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재판, 아유, 그다음에 선거법도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건 사건 아직도 재판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이제 1심 결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 구형이 이제 나왔잖아요. 3년 반이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윤미향 사건 3년 반 넘어서 그건 2심이 맞아요. 끝나는데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도 그랬어요. 그럼요. 수사하는데 2만 년 걸렸어요. 세비 다 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게
그게 그렇게 될 정도니 하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이며 법꾸라지 이재명 네. 그다음에 전 민주당을 방탄으로 삼아서 또 이 재판 지연을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도 글쎄 말이야. 이러다 정말 대선까지 가는 거 확정 아닌가? 판결은 제가 볼 때 감감무소식이다. 아. 이재명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그 구속영장을 피하고 네.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피해서 어떻게든 이걸 불구속 기소를 해갖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내년 대선까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죠. 정말 네. 생명 연장의 꿈이 이렇게 실현이 되나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생존의 기술 좀 배울 필요가 있지만 우리 잘 알아는 미래 세대들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맞습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이게 사법이란 게 정의가 빨리 실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실현되면 이게 정의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김명수 체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럼 뭐 이게 이균영 체제가 될지 아니면 또 이균영 뭐 그걸 안 해주면은 또 네. 다른 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법부 체계에서는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판사가 오라벨 하고 있고 또는 정권 눈치 보면서 판결 안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좀 질질 끈다고 해도 뭐 그 이해가 될 수도 네. 있어요. 뭐 이제 재산 다툼이라든지 권리 다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형사 재판 그 중에서도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중대 범죄자의 중대 혐의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혐의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럼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청와대가 개입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네. 유력한 후보를 막 잡아가고 그렇죠.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자기가 당선시키는 후보를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에 공약 다 대해서 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지금 정권이 다 끝나고 지금 5년이 넘어가는데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오면 앞으로 아 그래 뭐 그 정도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뭐 반국가적인 또 반민주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권력하고만 잘 짜응하면 되겠다. 뇌물 받아도 비리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냥 않겠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나는 무사해. 그 사이에 조국 전 장관은 머리 계속 올리면서 그러니까요. 회고록 내고 뭐 책 방송하고 내고 유튜브 방송하고 하고 유튜브하고 이러다가 명치금 출마할지도 받고 몰라요. 출마도 해서 또 배지 달지도 모르고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쭉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 전에 원조였죠. 뭐 검사 사측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네. 대선 때까지 끌고 그렇죠. 내가 대통령 되면 또 5년 연장해요.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기소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선거가 유력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지율로 보면 네. 돼버리면 스스로를 사면할 수가 있대요. 셀프 사면. 네. 셀프 사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법의 그 약점을 이용한 권력과 이 비리의 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이 법꾸라지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트럼프든 이재명이든 정말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표가 영장 기각된 다음에 바로 이제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네.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에서는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지금 각종 쟁점 현안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기국회 운영, 뭐 예산 심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떠한 회동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은 이미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잖아요. 네. 단식 중에 네. 단식 중단을 호소하면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여야 대표 회담을 네.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이고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에서 일단 해결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면 민생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안 통과 문제가 있고 네. 지금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야 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민주당이 지금 강행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또 논란성 있는 법안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건 같이 본회의 상지에 통과시킬 것이냐 어떤 것을 다시 또 수정할 것이냐 타협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정기국회 문안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산안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 R&D 예산 올려달라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측에서는 이 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누가 합니까?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마침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뽑혔잖아요. 네. 홍영표 대표가. 그러면 원내대표 상견례 겸해서 원내대표 지도부가 만나서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짜증 안 나게 네. 민생을 챙기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지 논의를 하면 되고요. 네. 아니면 원내대표, 당대표 같이
2+2로 해도 네. 되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이 국회에서 정치가 다시 좀 복원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예. 게 중요하지. 무턱대고 그거 다 건너뛰고 그냥 1대1로 만나서 영수회담 합시다. 네. 다시 대선 2라운드 가자는 정말 거죠. 그게 제가 윤 대통령을 잘 아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분은 한 번 아이, 안 절대 한다 그러면 안 해요. 어딜 지금. 어디다 대고 이거죠 지금.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 병원에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인 처음에 단식하고 벌떡 일어나셨던 분이 지금 구성연결 기각되고 나니까 병원에 굉장히 오래 계시는데 네. 근데 아직도 병상에서 오늘 병원복을 입고 환자복을 입고 동영상도 올리셨더라고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네. 강서 예.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가 나서서 뭐 선거에 나와달라 했는데 이게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날에 커터칼 그 이후에 대전은요 했는데 예. 병상에서 꼭 그거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병상에서 강서는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재명 대표의 이게 선거에 상당히 도움을 줄까요? 박근혜 대표는 그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이거 목숨 위험해서 조금만 더 내려갔거나 조금만 더 깊이 그럼 갔으면 큰일 상당히 났죠. 치명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습니까? 스스로 굶으셨죠. 사람들이 웃습니다. 참, 그리고 단식을 네. 본인이 굶었으니까 뭐 본인이 굶는다 치지만 단식한 이유는 다 알잖아요. 네. 응? 구속영장을 체포동의안 왔을 때 부결시키려고 한 거고 네.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전체 공당을 자신의 그 방탄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끌어가기 위한 압박용 단식 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체포동의안 투표 이전에 결국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결해달라고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호소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날 그 친야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의 사설에서도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자기가 포기한다 그래놓고 자기가 포기한다고 그걸 창피하게 또 그 전날 또 부결을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 사실은 가가지고 결국 지팡이 짚고 가서 판사 앞에서 거의 흡수했어요. 제가 50년형 받을 수 있는데 저 제발 방어권만 달라고. 네. 제가 그거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도 이제 학생운동 했기 때문에 감으로 가봤잖아요. 네. 최후 진술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이재명 대표 진 이거 대장동이나 무슨 이 사법 리스크의 입장이 뭡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백하다. 나는 지금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 우리 학생 운동한 사람이 다 그랬어요. 네. 정권 탄압 받았잖아요. 네.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럴 때는 흡수 안 해요. 누가 흡수를 해요? 그렇죠. 당당하게 네. 역사의 심판에서 우리는 정당하다. 네. 여러분들 재판부들 역사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네. 심지어는 고무실을 집어던진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판사한테. 네. 흡수를 왜 합니까? 네. 내가 이대로 가다는 50년 받을지도 모릅니다. 방어권만 행사하게 해주세요. 울었다? 이건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겁니다. 네. 당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놓고 무슨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야기 합니까? 그리고 무슨 테러 당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슨 가가지고 무슨 흡수해서 강서는요? 예. 아유 제가 볼 때는 속아 웃을 일이에요. 네. 속아 웃을 일이고 아마 모르겠어요. 내일 아마 6일날 재판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연기해달라고 했다가 아마 안 됐으니까 재판장에 갈 텐데 네. 간 김에 아마 강서까지 가서 휠체어 타고 가든지 목발 짚고 가서 아마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두고 보시죠 한번. 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1일에 열리고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투표.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굉장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누가 이겨도 독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예.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될까요? 민주당이 이기는 건 그래 뭐 이길 거 이겼다라고 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이기고 나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자신감을 갖고 공고하게 자기들의 그렇죠, 아이웨이로 그렇죠. 갈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내년 총선을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그러면서 전 민주당이 이기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순간적으로는 기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특히 이제 면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특히나 압승을 해버리면 봐라 이제 내가 옳지 않느냐 민심도 확인했다 라고 하면서 당장 먼저 할 게 비명계 숙청부터 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수박 색출하고 이제 지금 네. 요즘 보니까 뭐 수박 당도 당도 측정도 체크. 하고 있던데 그런 비명계 숙청할 거예요. 당도 측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몰래 샘으로 칼을 잘라봐서 뽑아서 먹어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잼으로 해서 뽑아서 먹어봤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하죠? 개딸들이 평가하던데요.
기준을 딱 잡아놓고 어떻게 사람 모임을 꽂나요? 꽂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아마 이 스트로를 뽑아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아, 빨대를 꽂아서 하는 것 같아요. 피라도 맞나요? 네. 아이고 참나. 근데 아마 그래서 이제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이겨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막가파식으로 만약에 비명계를 숙청하고 그러면 네. 당의 내부 갈등은 사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재판은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야 되는 그거는 가야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또 드러납니다. 네. 특히 조선일보의 법조팀이 취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건 네. 잘 생각해 봐라. 네. 제가 따끔한 충고의 말씀드리고 우리 당도 이기면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겼다. 네. 이렇게 해서 기분은 좋죠. 네. 기분은 좋지만 뭐 공천이건 뭐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다. 해도. 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아, 그래서 그렇죠. 각 당이 음. 강서구청장 선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판을 키웠어요. 어. 저도 강서에 가보니까 너무 판을 키웠어요. 글쎄 말이에요. 강서구청장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보다 투표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네. 강서구였군요. 네. 강서구에 그 뭐죠? 경기가 진작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이제 식당 가서 밥 팔아주고 네. 이렇게 식사하고 오는데 네네. 경기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판을 키워가지고 네. 서로 간에 막 이 불태전의 각오로 싸우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지면 이게 너무 과대 해석이 되고 이기면 너무 과대 또 기고만장해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진짜 애초부터 이건 그냥 기초단체장 200 몇 개 기초단체장 중에 하나의 선거로 그냥 우리가 좀 평범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네. 이 민주당이 공천 수금을 하러 다닐 것이다. 네. 그런데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일단 강서구청 선거에서 이기고 네. 그럼 이재명이 자신감을 갖고 네. 비명계 숙청을 들어갈 때 그 정청래 의원이 외상값 이야기했잖아요. 아,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 네. 그 외상값을 받는다고 수석 최고위원이 딱 선언했으면 외상값은 두목은 받으러 다니지 않아요. 아, 수구먼이 그렇죠. 받으러 다닙니다. 네. 행동대장이나 아니면 일수를 놨으면 일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네, 네, 네. 직접 똘만이라고 하죠. 그죠? 예, 똘마이라. 그 말을 또 이게 배부장이 쓰시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폭 영화 보면 사실 똘만이라고 표준 하죠. 말이죠. 네, 네. 그 똘마이들이 다니고 답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하러 가요. 네. 그 수금을 누가 하느냐? 친명계로 줄을 선 공천 지망생들. 아, 친명계로 줄을 서서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또는 수박 당도가 한 2, 3 정도 되는 애매한 수박. 그런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지금 공천을 노리고 있는 네. 내년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구먼으로 앞장서서 갑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자객 공천인데 아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주목 지시를 받고 예, 예. 똘마지가 돼서 수구마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 지역 카페 가서 시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좌판도 뒤집어 엎고 하면 당연하죠. 그 이제 바로는 못 때리니까 자해도 하고 이러잖아요. 들어듣고 네. 장사하려면 해라 여기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는 민주당 내에 친명계와 개딸들의 극성스러운 당내의 이 기고만장을 네. 보일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까도 말한 그 당도 측정까지 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누구는 0이고 누구는 5고 오면은 이제 완전 수박이죠. 그렇지. 깨부실 수박이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배신자 색출 작업에 나서면 비명들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비명들이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가버릴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비명계도 각자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사정이고 네. 각자 주장하는 그 입장도 많이 있지만 네. 네. 결집을 해가지고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가 이렇게 모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낙연 대표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따로 뭐 정세균 총리나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친 이낙연계가 좀 있는데 그것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옛날에 그 친문 계열 네. 그쪽 분들도 몇 분인데 거기도 완전히 뭔가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친명도 친낙도 아닌 또 애매한 또 분들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머리가 좋다는 걸 좀 우리가 나쁜 표현을 하면 교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이게 사실은 자해 단식이거든요. 네. 자해를 하면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
그 비명계 의원들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네. 너 이렇게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단식장에 와서 다 충성맹세하고 네. 다 이제 리스트 적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서는 뭐냐면 친문계 일부랑 사실은 일정한 연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단식 과정에서 문재인 보면. 전 대통령이 갔잖아요. 갔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있는 그리고 거예요. 전화가 이틀 만에 옵니다. 네. 단식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고 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틀인가 3일 만에 전해철 의원이 찾아갑니다. 비명계에 사실은 사실상에 보이지 않는 수장이거든요. 네. 전해철 의원이. 네. 3일인가 제가 듣기로는 3일만 찾아간 걸로 네. 알아요. 아하.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아, 그럼요. 거의 철천지 그 원수 뭐냐면 같이 이재명 대표의 그 지냈었죠. 계산법으로는 그래 우리 친명 다 줄 세우고 비명계 압박한 상황에서 친문계 일부만 데려오면 그리고 친문의 핵심들. 친문계 리스트를 줘라. 그 리스트는 내가 살려줄게. 아하. 공천 줄게.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 공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뭐 제가 뭐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네. 건데. 그럼 물론 이제 분석하시는 예, 거죠. 그렇게 하니까 친문계 일부가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한 20표 정도 이상으로 이게 표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 정도만 단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친문계는 일부 유대가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비명계는 외로운 거죠. 아하. 친문계는 일부 빠져나가 있고. 아, 이미 그쵸. 거의 살생부에서 빠진 분들. 있고. 그다음에 친낙계는 구심이 형성이 안 되고 아. 지리멸렬하고 네. 비명계는 다 독고다이고.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만들거나 탈당에 나가서 따로 살림 차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냥 당내에서 그냥 학살당할 수도 있겠네요. 공천 학살. 그 과정이 얼마나 이제 극심한 내용을 겪느냐.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 같은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네. 과거에도 야당에서 그 안에서 싸우고 뭐 갈라서고 이런 걸 우리 하도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여론 조작에 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도 아시안 게임 이제 한중 축구 맞습니다. 8강전 때 이제 다음에서 중국 팀 응원 클릭 비율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91%에 달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는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이제 앞두고도 여론 조작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이제 드루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루킹 사건 이후에 그래도 이제 포털에서 뭐 로그인을 해야만 뭐 댓글을 달게 했다. 네. 뭐 그다음에 댓글 단 다음에 그 다음 댓글 다는데 뭐 시간차를 두게 한다. 네. 뭐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네. 마련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보니까 이제 글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조작이 일어난 건데 물론 이제 다음 측 설명으로는 뭐 이건 로그인이 안 해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야말로 광클릭한 거 네. 아닙니까? 광클릭. 광클릭해서 이제 된 건데 뭐 중국을 응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상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심각한 게 다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여론 형성 영향력을 가지는 포털이 저렇게 무방비로 이게 허점에 노출돼서 되겠느냐. 그럼 누구 하나가 정말 네덜란드하고 뭐 일본에서 뭐 IP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IP 정도만 우회해서 해킹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광클릭 해버리면 여론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응원전이니까 중국을 응원할 거예요, 한국을 응원할 거예요 해서 광클릭이 중국에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총선 기간에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어. 여론조사 온라인에서 많이 해요. 맞아요. 탄핵 찬성에 광클릭 들어가 보세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 70% 나와보면 아, 그럼요. 야, 이거 국민들이 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배성규의 정치펀치 하차시킬 겁니까? 찬성해요, 반대요? 아이고, 이거 하자. 근데 다들 막 하차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데 찬성에 광클릭 해봐요. 네. 어떡할 거냐고. 아이고. 온라인의 그렇죠. 여론이 우리 특히 젊은 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으로 많이 착각을 해요. 그렇죠. 또 실제 온라인 여론이 그게 많이 영향을 네. 미치고. 근데 그 온라인 여론을 과거에 드루킹 때문에 댓글은 이제 조작이 힘들다 하더라도 네. 찬반 투표나 SO와 노 투표는 아. 가능하다니까요. 아, 이거 그렇군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나 지금 이동관 네. 방통위원장 이 네. 부분은 좀 심각하게 네. 범정부 차원에서 좀 그 대책을 마련해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다음이 문제인 게 저도 참 제가 그렇게 볼지 않으려고 해도 다음은 왜 자꾸 이런- 다음이 그러는지 다음에서 이런 다음엔 좀 거죠.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왜 다음이 이러는지 네. 몰라. 이게 지금 이게 이 여론 조작이 이런 그 클릭 조작뿐만 아니라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고. 지금 보면 이 전에 뉴스타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신앙님 예. 허위 인터뷰 내 가지고 그거를 대선 3일 전에 냈고 그러니까 각막 좌파 언론사에서 언론들 친야 언론들이 다 포날렸죠, 다 뭐. 포날르고 바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
대선 전날 475만 명한테 직접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는 네. 이재명 그다음에 김만배가 연구돼 있잖아요. 네. 연구돼 있잖아요. 이재명 김만배는 뭐 다 아는 사이 아는 아닙니까? 김만배와 신앙님 연결돼 있잖아요. 네. 신앙님이 뉴스타파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선을 타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김만배 김만배 신앙이 1억 6,500만 원을 저 책값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네. 신앙님이 뉴스타파 뉴스타파 하니까 뭐 MBC, JTBC, YTN 아유. 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거 네.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정말 야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한테 정말 가짜뉴스 카르텔. 치명적인 거니까 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만 막으면 우리가 이긴다. 네. 짜보자. 기획을 해봐. 네. 그래서 진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네. 음모를 짜가지고 그 9월달 2020년 9월달부터 만들어서 이걸 타이밍 봐가지고 3일 전에 때리고 하루 전에 그러니까요. 문자 뭐 수백만 개 날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이건 보십시오. 475만 개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만 표 차이로 이게 승패가 갈렸어요. 네. 0.73% 네. 포인트 차이니까. 24만 표 중에서 12만 명만 그 이재명이 보낸 문자 보고 이거 마음 대장동이 바꿨으면- 윤석열 게이트네? 이 12만 명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네. 정권이 저기 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근데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네. 그거를 가짜 뉴스로 포장했고 싹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요. 성공 직전까지. 지금도 불과 한 달 전에 2달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대장동이 아직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31%가 나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그전에 변호사 때부터 검사 사측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킬이- 그거에 익숙한 그러니까. 아주 그 스킬과 노하우가 대단한.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라 PD가 한 아, 거야 하고 그렇잖아요. PD가 열받아갖고 예.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정말. 자기가 한 일인지 누가 한 일인지 싹 바꿔치기 하는데 명수예요 명수.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축구 응원 그 여론 조작이 간단치 않게 보이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뉴스타파 가짜 뉴스의 네. 어떤 카르텔의 의심, 네. 가짜 뉴스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 의혹과 더불어져서 내년 총선 때 우리가 또 이러다가 또 어.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당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그 제중 그럼요. 이런 분들이 또 아니, 얼마나 저쪽하고 잘 가까우니 또 나서서 도와준다고 여론 조작에 동참하면 중국 정부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이 해커 조직들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도적으로도 빨리 다음도 좀 스스로 자체 정비에 나서고 네. 우리 내부에서도 정부적으로 해서 이 포털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배정규, 배소진 하차할래 말래 그러면 하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면 그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절대 하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의 지금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위원들 부결 요청하는 편지를 돌렸다고 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뚜렷한 사유 찾지 못했는데 무조건 부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민주당이 아직 당론으로는 아직 채택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내부적으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대법원장 부결을 시키면 그럼 새로 또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럼 청문 절차 다시 하고 네. 한 몇 개월 이상이 또 대법원장 그렇죠. 공백 상태가 네.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 지연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네.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또 그러면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이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를 이제 부결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론으로 하면 욕 먹으니까, 욕 먹으니까. 뒤로 내부적으로. 딱 해서 네. 옛날에 그렇죠. 체포동의안처럼 그렇죠. 똑같이 눈 서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알아서 다 찍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건 있습니다만 소명은 한 건 있고 또 소명이 됐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 네.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네. 판사로서의 어떤 그동안의 경력이나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는 분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게 정기국회 시즌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뒤에서 마크 협상이 좀 이루어집니다. 인사청문회도 지금 3건이 걸려 있고 네. 네네. 이것도 표결 동의안 해야 되고 또 예산안 통과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지금 당론으로 채택해서 올린 노란봉투법 뭐 네. 방송법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실 딜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정치가 이제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 사법부 독립 못할 사람이다 라면서 아주 공개 반대를 했는데 네. 아니, 이분이 본인이 직접 사법부에 재판 청탁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런 말 할 이 자격이나 있느냐. 그리고 또 김명수 체제란 게 사실상 문정권의 신년 노릇인데 당신들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금 지적도 없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지도부나 네. 아니면 그냥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예전에 정말 공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정당인데 네. 제가 볼 땐 노무현 정부 이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염치도 없고 그다음에 도덕도 없고 네. 윤리도 없고 이 언행 불일치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상한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창피하지 않은 이 정당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저는 서영교 의원도 저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네. 아마 내년 공천도 있고 이제 당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3선 4선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치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네. 정치인의 말은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네네. 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예. 자기 스스로 민심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상한 정당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또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얼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대통령과의 이 하모니가 중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건 집권 여당의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고 대통령과 한 몸이 돼야 되니까 대통령 말 외에는 일절하지 마. 이러면 또 이제 사실은 역풍이 불어서 망해요. 아, 그게 그렇죠. 과연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른바 친박공천, 진박간별사가 그렇죠. 이제 역풍을 맞아서 사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어이없게 졌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숙명이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잘 하는 건 오케이. 네. 그러나 대통령만 떠받들고 대통령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또 표를 거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잘 국민들이 설득하고 네. 또 대통령에게 좀 누가 되거나 대통령에 부담이 되는 건 이 정당에서 좀 방패막이를 좀 해주고 대통령 대신해서 버퍼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버퍼존 버퍼존. 역할.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달될 수 있는 민심의 전달 통로도 되고 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보다는 정당을 통해 설득할 수 있게 하고 또 대통령에게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요청 사항이 있으면 또 정당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네. 대통령한테 갈 부담을 우리 집권 여당이 한번 좀 이 완충장치에서 한번 흡수해주고 네. 이런 것들 해주는 걸 필요하다. 아.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공천권을 네.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약간 힘없는 호수아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과연 시스템이 잘 돌아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특활비 가지고 여론조사 돌리고 뭐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그때 추가로 또 네, 시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후보를 자기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누구 리스트를 준다든지 이게 불법이에요. 네.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네. 또 대통령의 어떤 방향, 노선 여기에 그래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건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네. 이제 고민거리가 될 텐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의 갈 부담을 막아내기 위해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정도까지의 다양성 목소리는 가능하냐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그걸 벗어나는 눈만 뜨면 대통령 욕을 하고 처음부터까지 반윤이 아니라 그냥 거의 그 민주당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눈을 감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대통령실이 이제 한다고 와전되는 거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 해주세요라고 낙하산으로 보낼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할 분도 아니고 그 대통령실이나 그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그 경선을 통하면 경선의 결과를 가지고 또 민심을 반영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쟁력. 네. 특히 경쟁력.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대통령과 친하고 안 친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나가면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송파병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네. 곳곳을 아이, 다니시면서 그럼요. 공중경도 특히 펼치시고 정치 펀치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시니까 경쟁력을 대통령께서 최우선 강조하고 김기현 대표도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이번 그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혹시나 지면은 또 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또 뭔가 예. 이런 당 지도부로 되겠느냐고 그렇죠. 또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질 경우를 가정해 보면 만약에 많은 차이로 지면 이제 일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지더라도 적당하게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선전했다라고 네.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좀 많이 지는 결과가 나오면 일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저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대표 체제를 완전히 뭐 뒤바꿔 가지고 네. 뭐 비대로 가야 되거나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구청장 예. 하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소대로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게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판이 워낙 커져버렸어요. 네. 민주당이 키워서 정권 심판으로 가버렸고 네. 우리는 또 이제 공교롭게 이제 김태우 청장이 다시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됐는데 네. 어찌됐든 결과를 봐야 되지만 저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당내에서 일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경쟁력 중심으로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공천을 시스템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은 법무부와 검찰이다 라면서 지금 한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공격이 오히려 또 한 장관을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주당은 뭐 이제 기승전 한동훈이죠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계속 어떻게 물고 늘어지고 뭐 가짜뉴스 하고 그랬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자기들이 되치기 당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는 뭐 가장 확고하게 네. 단박에 그냥 대선 주자 1위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는 조금 이제 뼈아플 수 있죠. 네. 뼈아플 수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굳이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사의 판단일 뿐이에요. 네. 그 때문에 수사는 계속되고 재판은 계속되고 김경수 지사도 그랬고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구속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렇기 많아요.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무죄인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는 것은 정말 국민들 호도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뭐 이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제 호재라고 보고 한동훈 장관을 지금 파면시켜라 탄핵하겠다는 겁니다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파면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거고. 탄핵은 자기들이 하면 돼요. 네. 자기들이 말만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파면 이야기 하지 말고 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아. 탄핵을 시키고 싶으면 탄핵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탄핵 당하면 총선 나올 수 있나요? 아니 3개월 내에 이 인용이나 기각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다시 직무 복귀되면 되죠. 아, 이거 혹시나 사퇴 시한 전까지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퇴 시한이 1월 초인데. 그렇죠. 근데 사퇴 못 하잖아요. 11월 12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막기 위해서 탄핵해버리면 사퇴도 못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저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출마를 할지 말할지 지금 고민 중이기 때문에 네. 하면 여기 탄핵하면 되겠네. 출마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출마를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전제는 대통령과의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허락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네. 대통령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더 쓰임새가 있다라고 네. 하면 못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대통령도 그러면 한 장관도 열심히 가서 해봐라라고 한다면 한 장관은 지금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트레이닝 과정이기 때문에 네. 나오면 어딜 나오나요? 저는 뭐 일부에서 험지 가라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험지 가서 져버리면 잘못하면 정말 그냥-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송파병이 험지인 거 알고도 제가 우리 당에 큰 도움을 되려고 네. 거기 가서 이게 한 표가 아니라 두 표다, 네. 두 석이다 네. 생각해서 제가 주위 참모들 만료를 물리치고 험지로 갔습니다만 네. 제가 3년 내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서 이겨야 돼요. 네. 이기려면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이 좀 빅피겨는 네. 처음부터 가서 이겨야 아. 자기 스스로가 좀 키울 수가 있는 것이지. 네. 그래야 전국 선거도 다니고 수도권 선거도 다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험지 출마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아. 사실은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험지 출마를 계속 띄우는 건 어. 너 가오가 있다, 가오가. 너 뭐 체면이 있지. 어. 어려운 데 가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미끼 던지는 거예요. 그 덥석 물면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창피한 건 순간이고 아. 국회의원은 4년 가는 해치는 거예요. 4년이다. 잠시 창피해도 돼요. 어. 그래서 그 험지가라는 건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강남은 또 아니다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 강남갑 같은 데 네. 가서 이 양반이 거기 연고지 거기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강남갑에서 그리고 강남갑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일단 안전하게 가고 또 강남갑 유권자들이 한동훈 장관 같은 스펙을 좋아합니다. 네. 거기에 또 우리 보수층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고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면서 전국 선거를 책임진다. 우리 송파에도 오고 음. 좀 마용성도 가고 네.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장관이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게 낫지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면 그래봐야 한석까지 오는 거야. 아. 근데 그 리스크가 크죠. 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고민이 저는 클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쟁력 있는 김근식 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예. 마지막 코너인데 맞습니다. 글러브를 키시고 네. 펀치를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또 상대방 기절할 정도로 때리지 마시고요. 제가 펀치를 날 대상은 뭐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 정말 한방 펀치를 날리고 싶습니다. 중앙정치 오셔서 대선 주자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국회의원까지 되셨으면 중앙정치에 맞는 정치적인 품격과 정치적인 이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변방정치는 이제 짓 그만하십시오. 좀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 펀치 빵!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정치펀치에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